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브리핑 듣고 지금 시장 분위기 체크해 드릴 텐데요. 다시 또 코스피가 하락 반전합니다. 2,407포인트 선으로 0.08% 약보합권 전환됐고요. 코스닥은 795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저점이 2,402포인트 선인데요. 2시 반에 기록했고 이 자리가 10월 들어서 급격하게 고강도의 긴축 우려 속에 나왔던 딱 저점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지지하면서 오늘 그 저점을 깨진 않았는데요. 코스닥은 지난 이틀 전, 이거래일 전에 저점이 800선이었는데 이를 깨고 792선, 그러니까 10월에 저점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지 이 두 프로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건희 부장님, 중동 불안을 우리가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쉬는 동안에 악재가 발발했고 미증시의 상승,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견조했다가 하락 반전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아침 분위기는 뭐 이거 국지전으로 보는 분위기였고, 국지전. 네. 네. 그리고 이게 확전되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이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이 지금 뭐 뒤에서 개입하기엔 좀 어려웠는데, 사우디가 근데 그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하마스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게 전쟁 관련된 이슈로 오늘 주가가 밀렸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 일본 증시는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국은 다 괜찮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중국 뭐 상해 지수 좀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은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라기보다는 국내 내부적인 수급 문제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가 2%까지 올라가고요. 항생지수 말씀하신 대로 항생도 한 0.7%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종합지수는 우리 쉬는 동안 우리보다 더 길게 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좀 혼조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약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개별적인 이유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특히 코스닥이 급격하게 밀린 데에는 2차전지 영향 컸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2차전지가 지금 뭐 호재가 없죠, 사실은. 예,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악재는 뭐예요? 호재라고 봤던 것들이 다 반대로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2차전지가 유럽도 다 장악할 것 같고 미국도 다 우리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유럽에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우회적으로 중국 관련된 이제 2차전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방 산업도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전기차를 선구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차를 한두 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딜레이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사실은 지금 뭐 그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잉 생산된 배터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시장의 난제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들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도 이미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왔던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또 3분기에도 가이던스 대비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내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너무 급락을 하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뭐 공공연하게 트럼프는 본인이 이제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정책의 기조가 바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눌리고 국내 수급적으로는 또 ETF가 이제 인버스 ETF가 2개 상장했는데 그쪽에 투자 자금도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약간 좀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봐서 에코프로가 지난 7월이죠. 예. 7월 한 달 동안 올라간 게 한 100%였습니다. 이때 거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때 거의 시가가 76만 9천 원, 80만 원대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격까지 밀립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아마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8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밑에 가격 50만 원대라든지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좀 매도를 한 경향이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까지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 되면 불안해서 파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이 가격에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차트를 쭉 보면 사실은 요 가격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보시면 그게 얼마죠? 예, 그게 이제 한 80에서 75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사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매물이 굉장히 많은 많은 부분이죠.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 요때 이 4월 달부터 한 번씩 이제 70만 원 중반대를 찍었는데, 요때부터 해서 그 밑에 가격까지 다 보시면 요 가격대에 많이 이제 매수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더 많죠, 사실은. 80만 원 이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급격하게 빠지면서 소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75만 원대를 지지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만 원이 이제 다음 지지선이고, 결국은 코스닥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700선 밑으로 700선 중반대까지도 지금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단 지금 우리나라 뭐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죠. 에코프로 BM과 두 개가 이제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총 1, 2, 3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약간 지수 자체는 뭐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이거를 방어해 주려면 바이오라든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그쪽도 지금 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5월 지금 저점 깼고요. 이제 남은 3월 저점이 758선까지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에코프로의 75만 원 지지력에 달려 있고, 다른 주도주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도 봐야 한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오늘 해외 금리라든지 미국 나스닥 선물, 아시아 다 견조했던 것을 봤을 때 중동발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우리 개별적인 악재로 이 하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또 매크로적인 측면도 봐서요.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록, 지난달 회의록도 발표가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매크로 이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플레이션, CPI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은 꺾일 거라고 하던데, 혹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혹시 고강도의 긴축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민감도 다시 커질까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전쟁 그러니까 분쟁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가 이제 가장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완전히 하마스를 색출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전황하고 관계없이 뭐 국제 여론이 상당히 또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콜럼버스 데이로 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일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열리긴 했어도 뭐 채권 관련된 부분이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오늘 저녁에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길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12일 날 9월 달 미국의 이제 CPI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8월 달보다는 조금 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는 지금 CPI가 3.6%, 그다음에 근원 CPI가 4.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갑자기 이제 중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원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미국 국채의 발행액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국채가 5,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순 발행액이 8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최근 이제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채권을 추가적으로 더 한 85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이제 중동 분쟁이 좀 장기화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전쟁 관련된 이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 금리도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이번에 하향 안정화, 조금은 하향 조정되는 그 부분을 확인하더라도 지금 유가가 공급 우위에서 계속 민감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 없다. 이번 지표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유가 관련해서요, 이관희 부장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100달러, 150달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정유주들은 오늘 오전에 고점이 나왔고요. 석유화학 안에서 이제 유통 도소매하는 쪽으로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다 상한가입니다. 테마의 연속성 이쪽으로 더 힘받아 갈까요? 일단 유가가 이제 저보다 전 고점이 90불, 최근에 한 90불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80불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80불 한번 일시적으로 깼었죠. 깼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끝나면 사실은 내일 다시 이거는 반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SOL이나 이제 이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 만약에 유가가 뭐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흥구석이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는 내일도 한번 갭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장중에 오히려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게 두 회사 모두 지금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정고점 부근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뭐 100불 간다, 150불 간다, 그건 항상 올라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전에 이슈를 보셔야 되는 게 이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우디는 약간 증산할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도 지금 이란의 물량들이 좀 많이 풀리면서 유가가 최근에 안정을 찾았던 건데 이 부분들이 다시 전쟁으로 이제 좀 덮어지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우디가 물론 이제 일부 지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란도 부인을 하고 있고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안 맞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팔레스타인은 어느 정도 자기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이제 기습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외부에서 개입해서 팔레스타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큰 전쟁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지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이제 뭐 정유주들, 석유주 관련 종목들 올랐다가 또 지금 뭐 항공주들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건 반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다시 또 안정을 찾고 내일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맞다 말씀이신 저는 뭐 거죠? 내일 아마 뭐 오늘은 상한가니까 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뭐 이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내일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여쭤볼게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슈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좀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왕국이라고도 좀 불리는 곳입니다. 하마스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진출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비상에 걸렸고 엔비디아가 15일, 16일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취소가 됐습니다. 혹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지 이 부분 임 대표님께 한번 의견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 형태로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 중에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스라엘 기업들과 이제 협업 관계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텔아비브 근처에 지금 연구센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와 이제 국경선 주변으로 지금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텔아비브 근처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컨퍼런스를 뭐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니까 입국하는 사람들의 이제 부담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퍼런스를 취소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 때문에 취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있는 사람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제한 없이 공급 허용하겠다. 미국 쪽에서 허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인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유지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도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구간에서 밀렸습니다. 호재는 호재인 것 같은데 네.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죠. 불확실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단 그 1년 유예되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반납이 허용이 됐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낸드 플래시의 40%,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공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을 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국 반도체 이제 수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면 지금 공정 내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만약 이 공정을 좀 새로운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반입은 불가하다라고 보면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생산 라인에 대한 노후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계속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이제 반도체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화웨이 이제 7나노 폰에 대한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11월 달까지는 조금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 에이펙 회의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과연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그 회담 전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에서는 3전도 잘 했지만 LG 디스플레이, LG전자의 날이기도 한 것 같네요. 좀 고점 높여갑니다. 그러면 IT 반도체 쪽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이 전쟁,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 관련해서 가장 또 크게 움직였던 쪽을 보자면 방산입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합니다만 또 빅텍 쪽으로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도 관찰되면서 빅텍 지금 상한가에 진입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방력이 강화되는 이슈가 이제 중동 지역에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게 방산주를 길게 보자는 시각이기도 하잖아요. 어떨까요? 계속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살아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방산주들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그랬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도 그 전쟁도 진행 중이고 아마 세계 1차 대전처럼 그 사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유일한 육지전이 지금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국방 물자가 러시아도 부족하고 우크라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위기가 자꾸 생기면 주변 국가들은 무장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방비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무기 체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이번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분쟁 이것도 사실은 1000명 이상의 뭐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이집트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 이런 것들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쪽은 조금 보셔야 되고 특히 미사일 체계 관련된 LIG 넥슨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기회를 누군가는 또 포착을 하겠죠. 두 분도 관심주 가져와 주셨거든요. 이건희 부장께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이건희 부장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레이저셀을 갖고 나왔는데 뭐 뜬금없이 이제 레이저셀 갖고 나왔다고 하실 수도 레이저셀. 있는데, 뭐 시가총액은 작은 회사입니다. 이제 1,000억대고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하고 있는 거는 면 광원 레이저셀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게 이제 HBM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이쪽으로도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점으로 쏘는 게 아니라 면으로 쏜다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회사다. 뭐 향후에 조만간에 수주라든지 여러 계약건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정고점이 18,990원인데 그 정도 수준이 한 19,000원으로 잡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 레이저셀 반도체에서 꼽혔습니다. 장비 기억해 보겠고요. 임순재 대표님도 관심주 주셨는데 저희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볼게요. 네, 조선주 중에 이제 HSD 엔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저속 엔진 세계 점유율 2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선박에 대한 발주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 들이 최근 들어 이제 중국 업체들의 약진으로 조금 주춤거렸었는데 그렇지만 도크 자체가 2026년도까지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국내 조선 업체들의 이제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증가할수록 향후에 이런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전방산업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호전될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점 이후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8,3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은 7,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조정받았네요. 석 달 동안 조정 딛고 다시 11,000원까지 여력보고 있는 HSD 엔진 관심주였습니다. 자,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이건희 부장,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